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정치나 경제처럼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 통일 잡수다는요, 좀 다릅니다. 이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통일을 한번 맛보자 하고 제안하는 굉장히 신선한 책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북한에는 공산당이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이거 좀 의외인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원래 있던 북조선 공산당은요, 이미 70년도 더 전에 신민당과 합쳐져서 지금의 조선노동당이 된 겁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이걸 북맹, 즉 북한 문맹이라고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이 바로 혹시 당신도 북맹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 정말 기본적인 사실조차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아마 통일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도 바로 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북한의 국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목란입니다. 우리가 남한에서 목련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꽃이죠. 책의 저자가 어떤 시민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50평생을 살면서 이런 사실조차 통일 교육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통일 논의가 얼마나 우리 현실과 똥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북맹 테스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북한에는 우리나라의 애국가처럼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 국가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제목은 뭘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이 우리랑 똑같은 애국가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걸 공유하고 있는데 동시에 서로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자,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넘어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남과 북 주민들의 진짜 현실적인 삶을 들여다보는데요. 여기서 또 아주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북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래요. 나의 소원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어때요? 더 좋은 집,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이 마음, 이건 정말 남과 북을 가리지 않는 너무나 보편적인 꿈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수도에 살고 싶다는 꿈은 똑같은데 그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남한과 북한 사회의 핵심 가치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남한에서는 뭐죠? 바로 돈이죠. 비싼 집값이 장벽입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 즉 송분이 좋아야 평양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꿈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평양 여명거리의 모습,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북한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죠? 어쩌면 우리에게 꽤 익숙한 풍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직장 생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남한 직장인들 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상사한테 있죠. 책임은요? 실무자가 집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권한은 간부에게, 책임은 실무자에게. 와, 이거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가 이런 씁쓸하면서도 재치 있는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 공통된 불합리함이야말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요. 이걸 읽으면 정말 웃음이 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비슷한 점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파트에서 보게 될 내용은 수십 년의 단절이 만들어낸 아주 미묘하지만 강력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헤어질 때 인사치레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가벼운 인사일 때가 많죠. 근데 이게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약속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사소한 말의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오해와 상처를 낳았는지 직접 겪은 일화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일화도 있어요. 한 북한 이탈 주민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를 몰라서 선생님 그 스트레스는 어디 가서 받아와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정말 기본적인 개념조차 우리 사회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사례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와 오해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통일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한마디로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저자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통일이라는 상품을 파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영업사원이라고요. 왜냐?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희소성도 없어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가족조차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설득하겠냐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의 통일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돌직구를 날립니다. 핵 노잼이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건 그냥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통일 이야기는 항상 국가 경제가 어떻고 지정학적으로 어떻고 이런 거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평범한 학생, 주부, 직장인, 즉 나라는 개인의 삶에 통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국가를 위한 통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 개인을 위한 통일이 되려면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에 관한 것이어야 할까요? 이 무거운 통일이라는 주제를 나의 삶 한가운데로 끌어와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